자, 여기 이제 핵심 문제 3번인데, 단순보 처짐, 단순보의 처짐 및 처진각인데, 처진각. A 지점의 처진각과 보의 지점 최대의 처짐량을 구하시오. 그래서 처진각과 처짐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힘을 받으면 처짐과 중앙지점 C의 처짐량은 이렇게 휘어진다. 물론 여기가 이동지점이면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처짐이 발생한다. 그 얘기인데 휘어진다.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접선을 그었을 때, 접하는 선을 그었을 때 요 각도를 처진각 세타 A라고 표현한다. 이걸 뭐라고요? 처짐각이라고 그러고, 처진각이라고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처짐은, 중앙 처짐은 뭐냐? 여기서 요 높이, 요 점을 뭐라고 합니까? 처짐이라고 한다. 그 얘기잖아. 이제 처진각 알겠어요? 시계 방향이면 이제 플러스고, 요것도 밑으로 처짐하면 플러스로 정한다. 자, 접선을 구워서 수평선에 대해서 요 각도를 처진각이라고 그러고, 요 면으로부터 내려간 값, 밀리미터로 나타나는데 이거를 처짐이라고 한다. 그죠? 처짐이라고 한다. 그래서 처진각과 이거를 구하시오. 자, 여기 보세요. 탄성계수 2는 우리 이 빨간 게 좋아요. 저는 웬만하면 빨간 건 안 썼는데 이제 이걸 뭐라 그랬어요? 탄성계수. 탄성계수 탄성계수 2는 변형분의 응력, 시그마로도 표현하는데 우리 F로 주로 표현하잖아. 이거는 변형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응력.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 ES 철근의 탄성계수 얼마라고 2 곱하기 10의 5승이다. 앰페어라고 했어요. 이것도 두 개 다 꼭 외워두세요. 2 곱하기 10의 5승. 그래서 탄성계수 이렇게 외워두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기가 파스칼이라 그러는데 기가 이렇게 쓰나? 기가. 파스칼. 기가 파스칼. 자, 여기다가 요것도 메모해서 탁 외워두시고 100번 외워도 좋다. 그죠? 물론 기가 파스칼.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학원을 선택할 때 실력 있는 저쪽 조금 실력이 딸리면 이쪽 자기에 맞는 학원을 다니겠죠. 그런데 지금은 다 공개되는 거라 독자들의 중간 정도. 자, 그 쓸데없는 얘기고 기가 파스칼인데 1 기가 파스칼. 파스칼 PA로 쓰네요. 이거는 10의 3승 앰피어이다. 그 얘기잖아요. 원래는 그냥 기가 파스칼로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변형도 해봤어요. 그리고 I는 뭐요? 단면 2차 모멘트죠. 뭐라고? 단면 2차 모멘트에서 단면 2차 모멘트인데 우리가 이런 부재의 경우는 얼마라고? 12분의 pH의 3승이다. 바로 그 얘기잖아. 단면 2차 모멘트에서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뭘 구하라고? 처짐 및 처진각을 구하시오. 참 설명을 한번 잘 들어봅시다. 그렇게 역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알고 보면 점수 따기 좋은 게 역학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자, 이런 힘을 받을 때 SFD,
Sharing Force Diagram 해가지고 SFD. SFT는 이거죠. 전단역도라고 그러는데, 전단역도라고 그러는데, 전단역도는 뭐요? 이렇게 해놓고, 예? 일단 반력이 나오고, 여기도 반력이 나오고, 그러면 이 값의 절반 하면 여기도 절반, 하중이 없는 구간 일정했다가 하중만큼 내려왔다가 자, 일정했다가 하중만큼 여기는 부호가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올라가서 뭐 하려고? 쉼 모멘트는 BMD 해서 뭐라 그래요?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해가지고 좌측 0이고 우측 모멘트가 없으니까 0이고 중앙 지점은 전단역 면적과 같다 해서 쉼 모멘트가 이렇게 발생하고 부호는 플러스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전단역도하고 쉼 모멘트인데,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처진 및 처진각을 계산하려면 여기 쉼 모멘트도를 이렇게 보가 있으면 쉼 모멘트를 역하중으로 놓는다. 그래서 오케이, 요게 쉼 모멘트인데 M인데 역하중으로 놓는데 이 I분의 M으로 한다. M도로 한다. 그러니까 M은 바로 요 값이고 뒤집어 엎었어요. 뒤집어 엎었어. 이걸 그대로 여기다 엎어놓는다. 그리고 여기가 A점이고 역시 B점이고요.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뭘 구하냐면 그러니까 2i분의 m도로 계산을 2i분의 m의 하중으로 놓는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탄성하중이라고 표현합니다. 탄성하중. 그러니까 탄성하중이란 뭐예요? 2i분의 m이다. 예? 2는 뭘 말해? 2는 탄성계수고 탄계, 이거는 단면 2차 모멘트고, 그죠? m은 쉼 모멘트 바로 요 값을 얘기한다. 바로 요 값을 얘기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쉼 모멘트 값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뭘 계산하냐면 반력을 구해야죠. 반력. 예? 첫째는 탄성하중으로 1번 넣고, 두 번째 반력을 구하는데, 예? 반력을 구하려면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자, 반력을 구하려면 마음에 안 드니까 자, 뭐냐면 크게 그려줘야 돼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서 뭔가 해보려고. A, 그 다음 이제 B죠. 중앙 지점이 C죠. 오케이, 이렇게 주어졌으면 일단 등변분포 하중을 뭐로 고치냐? 집중하중으로 고쳐야 된다. 맞습니까? 이거를 집중하중으로 고치는데 집중하중으로 고치는데 결국은 삼각형 면적이더라. 그죠? 요거의 면적이더라. 집중하중 값은. 맞습니까? 집중하중 삼각형 면적, 아까 이 값이 얼마라 그랬냐면 이 i분의 m도라고 그랬는데, m이란 4분의 PL이죠. 맞나요? 요게 P고, 거리가 L이고, 예? 쉼 모멘트 이거잖아. 이거. 아래가 얼마요? P니까 2분의 P고,
여기가 2분의 L이니까 요 지점의 힘 모멘트는 전단력 면적과 같다. 이거 곱하기 이거 또는 2분의 P 곱하기 이 거리 하면 이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4분의 PL 곱하기 2i니까 4,2i분의 PL이다. 됩니까? 2i분의 1을 곱하니 m에다가 m은 4분의 PL인데 2i분의 1을 곱한 거잖아. 그래서 4,2i분의 PL이 바로 요 값이고 그 다음에 요 높이는 요 거리는 L이죠. 이야 힘들다. 자, 그러니까 뭐냐 4,2i 곱하기 PL에다가 곱하기 전체 거리 L. 그런데 절반을 계산한 거니까 뭐라고? 절반을 계산한 거니까 2분의 L. 뭐야? 다시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러니까 요 높이에다가 4,2i분의 PL에다가 L을 곱했더니 이거니까 절반을 없앤다. 알겠죠? 삼각형의 면적 구한 거야. 삼각형의 면적, 그죠? 다시 높이에다가 거리에다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서 집중하중을 이제 구해서 그랬더니 이 값이 얼마냐면 8 2i분의 PL의 자승이죠. 오케이? 그럼 이제 결정이 됐어. 삼각형의 면적을 구했더니 이런 집중하중이 나왔죠. 이 값이 얼마라고 또 한번 써봐야지. 8 2i분의 PL의 자승이다. 맞나요? 삼각형 면적 나누기 2. 삼각형 면적 높이에다가 거리가 L이고 됐잖아. 그래서 반력은 이 값의 절반이다. 여기도 얼마요? 여기 반력을 써보면 여기에 반력을 써보면 8 2i 분의 PL의 자승 곱하기 적값의 2분의 1이니까 얼마라고? 16 2i분의 PL의 자승이다. 그 얘기잖아. 그죠? 자, 여기까지 계산했어. 예? 여기까지. 그래서 이 반력 딱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냐. A점의 처진각은 곧 전단력인데 그 지점의 전단력이라고. 처진각은 그 지점에. 예? 그런데 이 지점의 전단력은 어떻게 한다고? 예? 단순보에서 전단력은 곧 반력이다. 반력.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뭐냐, 이 지점의 전단력은 곧 반력이니까. 네? 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 지점의 전단력은 반력값이라고. 반력. 그죠? 반력이다. 그래서 곧 반력값이 뭐가 돼? 처진각. 이게 처진각이다. 그 얘기요. 알겠어요? 처진각. 그런데 요렇게 휘어지니까 선에 대해서 시계 방향이니까 부호를 요렇게 시계 방향 표시를 해주라. 그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해서 그 답에다가 그렇게 요렇게 써야지. 그 다음에 자자자 반력을 구했고 전단력도는 우리가 참고로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되고
요 중앙점 있고 여기도 반력이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는데 반력이 요렇게 되는데 여기는 모멘트가 이렇게 발생하고 여기도 이렇게 발생하는데 요게 2차 곡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그래서 하여튼 잠깐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됐죠. 여기까지는 됐는데 주변에 소음이 좀 생겨서 제가 잠깐 멈췄는데 2차 곡선이고 쉼 모멘트는 이렇게 3차 곡선으로 이게 3차 곡선으로 변경이 된다. 그런 내용이죠. 3차 곡선으로 변경이 되더라. 그 얘기에서 우리가 그 전단력 반력을 구했더니 그 값이 A 지점의 전단력이고 그 값이 바로 처진 각이다. 이렇게 됐고 그러면 중앙 지점의 처짐은 곧 뭐냐? 쉼 모멘트가 그 지점의 쉼 모멘트 탄성하 중에 쉼 모멘트가 그 값의 처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중앙 지점에 뭘 구한다? 중앙 지점의 쉼 모멘트를 구해보면 쉼 모멘트는 어떻게 구합니까? 쉼 모멘트는 뭐로 계산하냐? 좌측에 작용하는 모멘트의 총합. 오케이. 그죠? 이 지점의 쉼 모멘트 좌측에 작용하는 거 반력 곱하기 거리가 있고 등변분포 하중을 여기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역학 나랑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쉬워지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 지점의 쉼 모멘트를 구하셔. 반력 곱하기 거리고 요만큼이란 뭘 말합니까? 요만큼의 등변분포 하중을 집중하중으로 고친 값 곱하기 요 거리 두 개를 계산해 주면 되는데 그러면 C점의 쉼 모멘트라고 합시다. 쉼 모멘트 여기다 계산해 보면 쉼 모멘트를 계산해 보면 반력값은 이렇게 나왔고 등변분포 하중을 집중하중으로 고친 값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죠. 여기서 요까지의 값이 얼마입니까? 아까 얼마라 그랬냐면 2i분의 PL이라고 그랬죠. 맞나요? 요 높이가 4분의 PL에 곱하기 2i분의 1이니까 그 값이고 그 다음 요 고리는 2분의 L이죠. 맞나요? 요 고리는 2분의 L이고 근데 높이에다 거리 곱하니까 절반 2분의 1이죠. 맞습니까? 2분의 1.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4i분의 PL이고 거리는 2분의 L이고 그런데 이거 곱하기 이거 했으니까 절반이니까 이 값이 나와서 2는 4, 16, 2i분의 PL의 자승 8, 2, 8이 16.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면적을 구한 값이고 그 다음 여기서 요 고리 어디냐면 여기서 요 고리는 거리의 3분의 1이에요. 항상
등변분포 하중의 작용 위치는 거리의 3분의 1이다. 그래서 C 지점의 힘 모멘트를 계산해 보면, 저 힘 모멘트를 계산해 보면 얼마냐면 16 2i분의 PL의 자승 곱하기 16 2i분의 PL의 자승 곱하기 거리가 얼마냐? 2분의 L. 반력 곱하기 거리.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고, 하중 곱하기 거리. 저기 하중은 얼마라고 그랬냐면 요거 계산하니까 8에다가 얼마요?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 8, 2 하면 2, 8에 16, 2i분의 PL의 자승. 요거죠, 요거. 곱하기 거리가, 요 거리는 여기서 요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2분의 L에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요 거리가 2분의 1이고 요 거리는 극값의 3분의 1이다 그 얘기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해 주면, 이거를 계산해 주면 얼마입니까? 일단 통분을 해 줘야죠. 통분. 예, 통분. 얼마냐면 곱하기 여기에 3이 없잖아. 16 있고 2 있고 16 있고 2 있고 여기 3이 없으니까 3을 해줬으니까 또 곱하기 3을 해줘야지. 알겠어요? 3을 해주고 이렇게 쉽게 풀어놓으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2, 3은 6에다가 16 곱하기 6 하면 얼마야? 6, 6이 3, 6 2, 3은 6 6에다가 6, 6, 6이 36, 3. 예, 뭐가 이 계산이 어긋났는데, 일단 그 계산해보자. 2, 3은 6, 36, 6, 1은 6, 96. 예, 96. 그러니까 96, 2i분의 3PL의 3승 마이너스 여기도 96 2i분의 PL의 3승 빼주니까 얼마야? 네? 뭐냐면 96 2i분의 2PL의 3승이니까 요게 나눠주면 얼마입니까? 96 나누기 2 하면, 예? 저 뻔하지 뭐. 16 곱하기 3 하는 게 더 빠르지. 36, 18 이럴라 갖고, 예, 48. 이야, 난 이 답이 안 나올까봐, 예? 긴장을 했는데 48 나오네. 그러니까 48 2i분의 PL의 3승이 나오더라. 그리고 부호는 플러스로 처진 방향이 하부로 내려가더라. 그래서 답안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제 딱 이 내용을 보고, 예? 답만 쓰면 안 되냐. 그죠? 야, 답만 쓰시오를 왜 물어볼 것 같으면 교수님이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산출해 보시오. 산출, 계산 과정을 써보시오. 계산 과정 해가지고 밑줄 치고 주고, 그 다음이 뭐 여기 처짐각 쓰시오 주고, 답안 이렇게 주겠죠. 무슨 말 돼요? 틀림없이 그런 분, 야, 답만 쓰면 안 되냐? 안 되죠. 참.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안, 부호 쓰는 거, 우리 해다 교재에는 부호 쓰는 게 없고, 요렇게 시계 방향이니까 저렇게 써주고, 하향으로 처짐이 되니까 하향이다 해서
이제 이 부호도 물어보니까 꼭 이렇게 표시를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